안녕하세요. 저축을 부탁드립니다. 연금저축, 문의가 있어서 요 답변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연금저축이라는 게 연금저축 펀드만 가입하면은 400만 원 세액공제 가능하고 IRP를 만들면 추가로 300만 원 가능한데 IRP 계좌에다가 연금저축을 안 하고 700만 원을 넣어도 동일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요게 연금저축이죠. 그런데 이 연금저축이 55세 이후에 연금을 받으실 때 과세가 이연이 돼서 세금을 저율과세로 차감을 하니까 5.5%로 차감하니까 이게 되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돈을 더 추가로 넣고 싶은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년에 1,800만 원만 넣을 수 있게끔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통의 기본 개념인데 이분의 질문. 만약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을 중간에 인출했을 때 5.5%를 받을 수 있느냐? 이걸 물어봐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안 돼요, 이거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손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15.4% 배당 이자 소득에 관해서 차감하긴 하는데 그 외에 페널티는 안 받아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지금 20만 원을 연금저축을 하고 있는데 여기 50만 원을 추가 납입을 했는데 난 이거는 50만 원은 그냥 따로 여기 추가 납입한 거야. 요게 안 돼요. 네. 연간 1,800만 원까지니까 연금저축으로 20만 원 하고 싶고 나머지 금액은 추가 납입을 하고 싶어. 요게 안 돼요. 그러니까 34만 원씩 한 달에 34만 원씩 연간 400만 원을 넣고 그 이후에 들어가는 돈 있죠. 요 돈은 중도 인출을 하셔도 뭐 토해내거나 페널티 이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도 5.5% 떼는 게 아니라 15.4%를 차감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위 질문에서 다른 건 다 맞으신데 중간에 그러니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인출해가지고 일시금으로 받든 55세 이후에 일시금으로 받으면 어찌됐든 세금은 15.4%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연금펀드나 IRP를 이용해서 여유자금을 투자하면 변액연금이나 정시펀드보다 유리할 것 같다. 요거를 물어봐 주셨는데요. 진짜 고민들 많이 하시는 부분이에요, 요게. 그런데 일단은 연금펀드든 IRP든 요 세액공제되는 금액만큼의 연금액을 일단은 풀로 채워놓고 그 다음 여유자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요걸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을 연금저축을 하고 추가 납입 50만 원 하겠다. 요게 안 되는 겁니다. 연금저축 34만 원, 한 달에 34만 원, 연간 400만 원 채워놓고 그 다음에 추가 납입하는 거 갖고 이야기가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35만 원씩 노후자금으로 준비하면 돈은 어떻게 모아요, 정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소득이 좀 높고 난 충분히 한 달에 34만 원이든 35만 원이든 연금 준비를 해서 돈을 넣는데 이 추가금에 대해서 고민이다. 더 연금 준비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지금 두 번째 요 파트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는 거죠. 네. 그죠? 그래서 정시펀드 부분에서는 정시펀드보다 연금저축펀드의 수수료가 훨씬 더 쌉니다. 그거는 계산해보면 그냥 바로 다 나와요. 모든 펀드들이 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연금펀드를 34만 원을 꼬박 다 채우고 남는 돈이 있다면 그거는 정시펀드 하는 것보다 연금펀드에다가 돈 넣는 게 훨씬 더 유리하세요. 그 돈 언제든지 중도 인출해도 상관없거든요. 그 돈은. 그래서 정시펀드보다 유리하다. 요거는 맞는 말이에요. 변액연금 부분에서는 돈으로만 봤을 때에는 당연히 연금펀드나 이런 것들이 변액연금을 이길 수가 없죠. 얘네들은 그 사업비라는 걸 차감을 하니까. 그런데 사업비를 차감하는 이유가 뭔가요? 사업비를 차감하는 대신에 연금 받을 때 종신수령이 가능하거든요. 변액연금 보험은. 그러니까 내가 연금보험 원금이 1,000만 원 들어갔는데 잘 만들고 불려가지고 이걸 2천만 원으로 만들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 2천만 원을 가지고 내가 연금을 받기 시작했을 때 막 85세까지 받으면은 2천만 원을 일단 다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보험회사가 부담하고 계속 주기로 한 약속된 연금을 계속 주다 보니까 변액연금을 가지고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그 수익률이 극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2천만 원 가지고 100세까지 살아버리면 거의 이 2천만 원의 두 배인 총 4천만 원을 수령하게끔 되는 게 변액연금의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그 이런 게 좋죠. 그러니까 펀드를 이용을 하든 뭐 다른 투자 방법을 이용하든 다른 데서 돈을 불려가지고 결국에는 변액연금에다가 추가 납입을 했을 때
네, 유리해지는 상품이다 보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 좀 복잡하죠. 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것저것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정리를 하면 지금 위에 질문하셨던 내용 그 저율과세 되느냐? 저율과세 안 됩니다. 이거는 연금으로 받아야만 이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 납입하는 부분에서도 지금 이렇게 수수료도 싸고 그리고 추가 납입하는 거는 이렇게 뭐 16.5% 토해내고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이런 거를 쓰고 싶다라고 하셔도 연간 요 400만 원과 IRP 300만 원의 한도는 채워놓고 나서 고민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변액연금이랑 정시펀드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그 연금펀드를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는 네, 맞긴 맞지만 연금펀드를 풀로 채워놓고 그 이상의 돈으로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연금펀드 쪽으로. 노후자금에서 우리나라 사람 어떤 사람이든 이렇게 풀로 채워서 하기 어렵거든요. 실은. 맞벌이를 하게 되면은 각자 연금펀드를 가입해버리면 남편이 34만 원, 와이프가 34만 원, 벌써 68만 원이라는 돈을 노후자금으로 준비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좀 부담되는 돈이거든요, 실은. 그 이상의 돈을 노후자금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네 변액연금 나름대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정시펀드대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 보니까 위 조건 400만 원을 채우고 나서 추가 납입하는 돈을 활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적으로는 좀 어렵다. 뭐 그냥 그 각자 그 연금 특성에 맞게끔 준비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